안녕하세요. 인생권님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한다거나, 그 상대방 마음에 안 들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경우에 이제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무언가 불편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회성과 관련된 거는 이성관계,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결국에 연애를 하든 아니면 결혼을 했든 이 이제 배우자 또는 애인하고도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처음에 인기가 없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찌질해 보이거나 열등감이 있어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보통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가려고 할 때가 이제 훨씬 더 좀 대화가 잘 될 때가 많습니다. 사회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어떤 걸 했고 자기가 뭘 했고 이런 걸 계속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과시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유식함이나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반박을 계속해서 한다거나, 대화에 있어서는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닌데도 계속해서 막 주장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똑똑함이나 내가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점점 무언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자랑하려고 하고 과시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오히려 열등감이 있거나 부족하구나라는 느낌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그냥 상대방이 모르더라도 그냥 넘어가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대화나 관계 유지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데, 상대방이 뭘 잘못 알았다고 지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를 막 자랑하려고 하고 현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무시를 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기분을 나쁘게끔 하는 거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반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잘난 거를 강조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이 내면에는 열등감이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어필은 중요한 게 맞지만 자기 어필을 계속해서 하고 내가 자랑을 하면은 이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고 사실 오히려 찌질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남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는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면 타인의 입을 빌려서 자랑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예를 들면 소개팅의 경우에는 주선자가 이 친구에 대해서 자랑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일반 모임에서는 타인의 입에서 이 친구가 무언가 잘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멋진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전략이고요. 이때 이제 또 좋은 스킬은 뭐냐면, 저는 그 정도로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다, 이런 때 겸양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또 사회성이 있고 대화도 잘하는 사람이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어필을 할 때 훨씬 더 그 사람에게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족한 얘기를 계속 하고 이러면 이제 오히려 그게 열등감의 표시가 되지만, 누군가가 칭찬을 해줬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잘난 사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도 줄 수 있고 좋은 사회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든 걸 일반화하거나 단정지어서 표현하는 분들인데,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돼요. 대화할 때 제일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게, 저 사람의 생각과 내가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은 이제 대화가 많이 불편해지거든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정답을 정해놓고 이게 무조건 정답이야 라고 외쳐버리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나랑은 좀 거리가 있네, 저 사람과 나는 잘 안 맞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라면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고 칠게요. 제가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건 아닌데, 그 라면에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은 신라면이 최고야, 신라면이 짱이야, 제일 맛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라면 말고 다른 라면은 완전 쓰레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른 라면을 좋아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사실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네, 또 취향이 굉장히 다르네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대화가 잘 안 되고 사회성이 결여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사람 걸러라,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끔 이런 분들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거를 소개팅이나 그 다른 모임에 가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속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밖에 나가서는 이걸 어필하면 안 돼요. 이상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예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로만 딱 생각을 하면은 저 사람이 생각보다 이제 생각이 깊지 않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상대방에 대해서 천천히 파악을 하고 이해가는 대화를 해야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무 강하게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거나 고정관념이나 일반화를 하는 식의 대화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편협하고 생각이 넓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계가 잘 유지되기도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남을 비난하는 대화를 주로 즐기는 사람이에요. 뒷담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유명인들을 막 비난하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열등감이나 소위 말하는 부족하다, 좀 찌질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하남자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나보다 잘난 사람을 계속해서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비난하는 대상이 나보다 만약에 잘난 사람이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저 사람은 열등감이 있어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내려치기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밖에 안 줘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서울대 나온 친구가 있는데 다른 지방대 학생이 서울대를 나온 친구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오히려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보다 조금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뭔가 성공한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그 사람을 비난을 하게 되면은 별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열등감만 많은 것처럼 보이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뭐 연예인 비난을 한다. 잘생긴 연예인을 보면서 쟤는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야,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실제로 뭐 그 사람이 그렇든 안 그렇든 그걸 떠나서 이런 얘기를 보고 있는 상대방, 대화 상대방 입장에서는 쟤는 뭐 이미 글렀구나, 그릇이 작구나, 자기보다 잘난 남자 시기 질투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오히려 좋은 전략은 뭐냐면, 남자로서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는 전략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릇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안 좋은 전략이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대인배처럼 칭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은우 씨를 딱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잘생겼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대화 상대방에게는 훨씬 더 이제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먼저 칭찬을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열등감이 없거나 뭔가 꼬인 게 없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대화가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뭐 더 하자면은 어떤 뭐 부자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부자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저런 식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진취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화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나보다 객관적으로 못난 사람을 또 비난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물론 이게 인터넷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뭐 디스 문화라든지 나보다 못난 사람을 얘기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 같은 이제 포지션이 되고, 뭔가 이제 굉장히 너그러워 보이지 못하고 관용이 없는 소인배처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화를 계속해서 뭐 여성이든 아니면 일반 모임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비난의 대상이 뭐 나보다 잘난 사람이든 아니면은 나보다 방금 말씀드린 못난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자기한테 별로 좋은 효과는 없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왜곡된 시각이나 열등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상대방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제일 조심하고, 이제 조금 이제 대화를 할 때는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약간 이제 열어놓는 태도, 그러니까 열린 태도를 좀 가지고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A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B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뭐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포지션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좀 사회성이 좋은 느낌도 줄 수가 있고 훨씬 더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는 내가 이제 잘난 걸 표현한다기보다는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중요한 대화일 때가 많고, 내가 아는 게 전부다, 세상의 전부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인생의 커닝페이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